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1시 낡은 제복을 입은 검표원이 12번 침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그 방 승객의 이름을 정확히 말했지만 당직 명단에는 그런 직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가 내민 승차권에 내일 날짜가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몇 해 전 저는 외국의 장거리 야간 열차에서 침대 객차를 관리했습니다. 관광객과 출장자가 많이 타는 노선이었고 밤 11시가 지나면 통로 조명을 낮춘 뒤 승객 명단과 빈 침대를 확인했습니다. 검표는 출발 직후 끝났기 때문에 새벽에 다시 문을 두드릴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열차는 눈 덮인 산악 구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중간역도 2시간 뒤에나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낡은 모자를 쓴 남자가 뒤 객차에서 걸어왔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입는 남색 제복이 아니라 오래된 회색 제복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12번 침대 승객을 깨워 수화물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업무 증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구형 승차권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12번 침대 승객의 이름과 목적지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발권 날짜만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인쇄오류라고 생각하면서도 중앙 당직실에 무전했습니다. 당직실은 오늘 추가 검표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뒤쪽 직원 통로는 출발 때부터 잠겨 있고 다음 정차 전까지 누구도 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전을 끝내자 남자는 이미 12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열쇠를 넣고 아주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막고 승객에게 안에서 문을 잠그라고 외쳤습니다. 남자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이름을 부르며 규정을 방해하면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표는 겉옷 안쪽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근무 시작 시간과 다음 휴게 시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통로 끝 승객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자 남자는 뒤 객차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따라갔지만 연결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 객차는 불이 꺼져 있었고 좌석 위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편성표상 그 칸은 정비 중이라 승객이 들어갈 수 없는 객차였습니다.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번, 쉬고 2번. 침대 번호 순서처럼 들렸습니다. 12번에서 시작한 소리는 11번, 10번 쪽으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앞쪽 객차로 승객들을 옮기고 12번 승객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혼자 여행 중인 중년 여성은 출발 전 승강장에서 회색 제복의 직원에게 짐을 맡길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늦은 밤에는 도난이 많다며 빈 객차 보관실로 옮겨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성은 불안해서 거절했지만 남자는 승차권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당직실은 다음 역에서 철도 경찰을 기다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열차가 터널 구간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터널에 들어가자 객실 전등이 잠시 꺼졌습니다. 비상등이 켜졌을 때 12번 침대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성은 앞 객차에 있었지만 방 안의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회색 실밥이 묻은 장갑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결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정비 객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먼지 쌓인 좌석 대신 임시 선반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여러 노선의 승객 명단, 복사본과 객실 열쇠 모양을 본뜬 금속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탄 승객의 이름에만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창계는 사라진 가방이 놓여 있었고 지퍼도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천장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수화물 검사를 위해 뒤 객차로 와달라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녹음은 제 억양과 숨소리까지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앞 객차에서 몇몇 승객이 문을 열고 통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전으로 안내가 가짜라고 알렸습니다. 동시에 뒤쪽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회색 제복의 남자가 출입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해치려는 듯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빈 명단 한 장을 내밀며 오늘 열차에서 혼자 내릴 사람을 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끌며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상제동 손잡이 대신 객차 경보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보음과 함께 모든 조명이 켜졌고 앞쪽 직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남자는 선반 뒤의 정비 공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가 패널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제복 상의와 낡은 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열차를 수색했지만 남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비 객차 바닥에 작은 점검구가 열려 있었고 선로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열차에서 그곳으로 나갔다면 무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경찰은 그가 정차 전부터 객차 안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회사 조사 결과 복사된 승객 명단은 최근 몇 달치였습니다. 누가 빼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회색 제복은 오래전에 폐기한 디자인이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예전 물품 창고에서 여러 벌이 사라졌다는 말만 돌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끝으로 야간 노선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집으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새 승차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발지는 제가 사는 도시, 목적지는 비어 있었고 날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침대 번호는 12번이 아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0번이었습니다. 승객 이름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회사액 연필로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명단에도 당신이 없을 겁니다.